자, 꼰대들도 이해하는 생활경제.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아유, 괜히. 박수를 좀 오래 칠 걸 그랬나? 그렇지. 내가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고요. 네. 좋아요. 제목은 바로 꼰대들도 이해하는 생활경제 바로 그 첫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어서 방송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길게 하면은 아마 다 째려볼 것 같아서 네. 눈초리가 무섭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면 일주일에 한 번 꼰대들도 이해하는 생활경제에 관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생활경제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취업생활도 있을 수가 있고 투자생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하나요? 아니요. 생활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은 네. 것들이 앞으로도 숨어 있다는 걸 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점점점이군요. 네, 점점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꼰대들도 이해한다 그러니까 꼰대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꼰대들까지. 그러니까 꼰대들도 이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짚고 네. 넘어갔어요. 아, 그 꼰대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멘토입니다. 멘토. 아, 멘토? 우리 회사 이름이 뭐죠? 좋은 멘토. 깨알 같은. 네. 벌써. 너무 빨리 나왔네. 벌써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좋은 멘토는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이제 출연자 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꼰대들인가? 이 세 명이 있는데요. 한 명씩 소개를 하는데 각각 돌아가면서 우리 자기소개를 하면 잘난 체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 소개는 누가 하냐면 김태형 회계사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우리 윤 선생님 걸 할 거고요. 제 소개는 이미 했으니까 윤 선생님 건 아무나 누구? 해요. 예, 김태형 회계사님께서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해야 될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죠. 자, 첫 번째 접니다. 자, 우리 정원훈 선생님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텐스페이스 총괄 실장님으로 계시고요. 방송도 많이 나가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저서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서운해요? 읽기만 해도? 네. 가장 중요한 걸 말해야 돼요. 네. 저희 텐스페이스는요. 자, 투자도 R&D, 대출도 R&D, P2P 금융, P2P. 발음이 너무 세네요. P2P 아니. 금융 플랫폼. 네. R&D를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꼭 해줘야죠. 자, 깨알 같은 광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광고할 땐 몰랐는데 다른 회사 광고를 하니까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재수없는 거 맞아. 나는 그거보다도 인생의 역정이 보이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전 존경심까지 생깁니다. 맞아요. 예. 참 옛날엔 열심히 살았나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김태형 회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이면서 지금 회계법인 예언의 대표 이사십니다. 이거면 됐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어떤 거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경력이라든가 그걸 옆에서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저를 시키면 네. 안 되니까 제가 할게요. 그럴까요? 네. 여기 경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력이 제가 봐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최우수 강사로 뽑혔습니다. 최우수 강사. 박수 한번 쳐야 되나? 네. 안 읽어줄까봐 내가 걱정을 했지. 네, 옆에서 딱 네.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송정 우리 주식회사 좋은 멘토의 대표 강사가 너무 짧아요. 책도 안 썼나? 본인이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저서에 점점점이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없습니다. 저서가. 예, 곧 나오죠? 네. 네. 언제 나와요? 지금 2년 동안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 내셔야 돼요. 네. 약속했으니까. 네.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경제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매경 테스트 경제 분야 강사였다는 걸로 우리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 하나 들어갈까요? 네. 좋은 멘트에 오시면 매경 테스트라는 거를 아주 쉽게 풀어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윤송종 우리 윤 선생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 대표 강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를 제가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끼어들 수 있었었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끝났으니까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은 바로 투자 생활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알아보면 박수 쳐야지 빨리. 네. 이게 박수 칠 주제예요? 해야 되나? 네. 이거 아닌 것 같아. 사실 제목이 좀 암울한 이야기긴 해요. 한진해운 파산 이게 나랑 무슨 관계냐고 하는 말이 사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네.
우리들에게는 주식 생활도 투자 생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투자에 관련된 분이 꼭 이 주제를 하라고. 저는 주제가 무거워서 안 하고 싶었는데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네.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네. 하기로 한 김에 잘해보죠. 네, 네. 아주 잘해봐야죠. 네. 제가 이제 선정한 뉴스가 있어요. 이 주제는 그러니까 세계일보 뉴스인데요. 장기 불황 못 버티고 국내 유리 해운기업 역사 속이라고 돼 있어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네. 건데요. 거기 밑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원 해상 절차 중단. 바로 17일 날, 2월 17일에 선고된 납니다. 네. 며칠 안 남았죠. 네. 숱한 유격에 공격적인 경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몸집 불리면서 세계 7위까지 올라갔답니다. 해운업에서. 네. 그리고 해운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완전히 운영이 급락되었고요. 그리고 유동성 위기를 못 넘기고 사실은 몰락했다. 네. 저거 맨날 나오는 얘기가 저거죠. 회사 망하게 되면 공격적 경영, 몸집 불려. 그렇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 항상 그게 어떻게 그 클리셰. 항상 그렇죠.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끝말이 네. 정말 가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네요. 네. 네. 실직자 네. 최대 1만 명이 야, 넘을 진짜 듯합니다. 이거, 네. 가족들까지 하면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 뉴스가 이제 간략하게 뭐 길게 읽을 필요 없이 우린 간단하게 표로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네. 67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네, 처음에는 조중훈 창업주가 대진해운을 설립했는데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었던 회사가 네. 이게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뭐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1913년에. 그래가지고 대진해운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절치부심을 했겠죠. 네. 77년에 바로 한진해운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97년에 세계 7위에 해운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2006년에 네. 조수 회장이 네. 사망했습니다. 조중훈 회장의 아들이었죠. 네. 그래서 부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한 2006년이 지나서 2011년, 14년까지 해운의 전체가 불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해운업이라는 게 웃긴 게 네. 경제 전체, 그러니까 물량을 보통 경제가 화랑이 되게 되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이때는 불황이니까 경영난이 심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IMF가 언제인지 아세요? 1997년이요. 네. 97년에 구조조정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죠. 한진해운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팔아가지고요. 배를 네.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용선 계약을 했어요. 자, 용선료라는 거 어려운 단어. 꼰대도 아닌데 이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세일즈 앤 리스백. 오! 공부할 때 봤었어. 저거 잘난 척을. 잘난 체가 아니라 공부할 때 봤다고요. 공부할 때가요?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잘난 척을 말하면 네. 꼰대라고 찍힐까봐. 우리 꼰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네. 용선료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용선료라는 게 배를 빌리는 값이에요. 배 있는 걸 다 팔고 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일즈 앤 네. 리스백이란 말이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점점 망가져서 용선료를 채권단이. 지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장기 용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비싸게 줬고 살 거 아니에요. 네. 호황 때는 괜찮아요. 근데 불황 때는 이게 고정 비용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네. 그러다가 바로 2016년이 됩니다. 네. 5월 달에 채권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은행들이 많았겠죠. 네. 이들이 자율협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용선료가 뭐냐면 배를 빌리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채무 조조정이 들어갔는데 임대료죠, 그죠? 배 임대료. 배 임대료 맞습니다. 부동산이면. 예, 협상 실패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삼일의 법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산 불가피.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한진해운은 그냥 없애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정이 났고요. 2017년 2월 2일 날 좀 더 우리가 표를 볼 건데요.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너희들 살아날 가망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7일 날 바로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합니다. 회계사님 관점으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네. 혹시 여기 대차대조표라던가 그런 걸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고쳐야 될 점이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대표가 아니군요. 대표표. 아, 그 꼰대도 이해하는 해놓고 꼰대 용어를 쓰다니. 네, 아직까지 대차대표라고 많이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상법에는 아직도 그 용어의 네. 잔재가 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하신 거죠? 아, 예. 정말? 저는 아, 밸런스 너무 시트라고 많으시고. 말을 바꿀 걸. BS라고 할 걸. BS.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으로 바뀌었어요. BS가 아니었나요? 못 살겠다, 진짜. 자, 지나갑시다. 이게 네. 너무. 자, 근데 그러니까. 파산시 예. 이제 상장,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네. 앞으로 더 다룰 네. 거예요. 네. 먼저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다뤄볼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네. 우리 회계사님을 왜 모시고 왔냐면 앞으로도 계속 고정이지만 바로 재무 분석표, 회계사 관점에서 재무 바라보고 상태표. 재무 상태표. 네. 뭐고 포함해가지고 네. 회계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 간단하게만 아주 좀 설명을 좀 짧게만.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자, 한 가지 더 볼 게 옆에 있는 표예요. 한진해운에 파산될 때 그런 상장 폐지 절차가 있어요. 네. 2월 17일 날은 뭘 할 거냐면 법원에서 한진해운 파산 선고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소에다가 얘들이 폐지되었다고 발생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2일 이게 3일간이잖아요. 3영업일간 동안 상장 폐지 및 정리매매 관련돼서 안내를 합니다. 네. 어려운 말 나옵니다. 정리매매라는 게 나오고요. 네. 이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일부터 3월 6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20일부터 22일까지는 안 돼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네.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딱 이렇게 부여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휴지 조각이 될 바에는 그래도 10원이라도 건지자. 그죠. 뭐 이런 날인 것 네. 같고요. 3월 7일 날 드디어 네. 거래소 아쉽게도. 시장에서 네, 그렇죠. 한진해운은 역사상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거래소 시장에서뿐이 아니라 한진해운이란 회사 자체가 완전히 아예 없어져 이제, 버린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어려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좀 너무 네. 하면 할 거는 간단하게 상장 폐지 절차를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해운업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 네. 언급하려고 네. 해요. 자, 먼저 상장 폐지 절차. 상장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장에다 올려갖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윗상자에다가 네. 그러니까 마당 장자니까 네. 시장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네. 영어로는 리스팅이라고 하고요. 예. 상장 폐지가 되면 영어로 뭐가 될까요? 하장? 화장? 영어로 하장?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닌데. 그다음. 진담인 것 같은데. 딜리스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D가 바로 부정접도로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시장 자체에서 거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시장에서 말을 할 때 기업에서 나 망했어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서 하잖아요. 네. 코스닥 시장도 있어요. 근데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증권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더욱더 아주 빡셉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죠. 고의적으로 그 회사 딱 반짝했다가 재미 보고. 그렇죠. 그렇죠. 하우스 그렇죠. 투기장액이 네. 가장 유가증권 뭐 증권거래소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이전에는 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불렸나 봐요. 기업 사냥꾼들도 많이 득실. 그렇죠, 그렇죠. M&A라고 코스닥 네. 상장하고 날르고 뭐 해가지고 네. 위에 상장 같은 것도 네. 벌어지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정기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상장 폐지된대요. 2회 연속 분기별로.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거보다 더욱더 심한 게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정기 주총을 안 했을 때 니들 나르려고 했지 해가지고 더욱더 빡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장 폐지가 이것만 있을까요? 이렇게 말고도 많이 있죠. 네. 귀차님 때문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내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행이나 은행들 많잖아요. 한국의 은행들이 네. 많잖아요. 그 중에 대구은행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잠깐 자진 상장 폐지를 합니다. 내려놓고 다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재상장. 재상장이 네. 되는 거죠. 그때 먼저 하는 게 자진 상장 폐지고요. 내가 스스로 상장 폐지하는 회사도 있어요. 딱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도 맞춰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뭐 거래소하면 여러 가지 공시하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귀차니죠. 그리고 거래소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돈이 돼야 되니까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시장에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아, 근데 자본 조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뭐 거래도 안 돼. 그러면은 음. 나한테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없어지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네. 기업처럼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클라이언트 한 군데도 자진 상장 폐지한 적이 있었어요. 귀차니즘? 아니면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특징 보면 뭐 2년 연속 적자 기록, 그다음에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등이 있는데 좀 이따가 지금 언급하실 게 우리 김 회계사님께서 네. 김 대표님께서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한진해운인데, 네. 그럼 이제 한진해운이 여기 있는 상장 폐지 기업의 특징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 생각외로 한 개 정도밖에는 제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제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본 건 아니지만 저 특징들의 나열한 것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뭐 잠깐 좀 계셨다가 제가 이따 말씀드릴 때 네. 어떤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됐었는지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찜찜함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찜찜함이란 왜냐하면 이의가 여기서 끼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음. 현대상선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운업을 바로 언급할 거거든요. 거의 남의 그래요? 얘기할 걸 끼어들어서 이 얘기를 해요. 꼰대가 아니어도 꼰대니까. 자제합시다. 네.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해운업은 세계 5위 그리고 시장 점유율 5.5, 국내 수출 화물의 99.7%가 사실은 선박으로 운송된다고 합니다. 다네 다. 네.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1번. 혹시 오나시스라는 사람 아세요? 그 제클린 케네디 그렇지. 여사의 네. 그리스 그리스 선- 남편. 네. 그리스의 선박왕입니다. 음. 아직도 현재 그리스는 해운업의 1위라는 거.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6위에 해당합니다. 해운업이.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2014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다는 점이고요. 사실 보시면 우리나라에 회사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딱 눈여겨보실 부분이 여기서 대형 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한진해운, 현대상선 이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 끼어들었어요. 페노션 그리고 뭐 있어요? SK 해운 등이 있는데요. 네. 이 회사들 중에서 사실은 두 개가 이강체제입니다. 2014년 하니까 올해 상장 폐지된까지 어디 있냐면 바로 한진해운하고 한진하고 현대상선. 현대상선입니다. 근데 그 발표가 한진해운이 이제 폐지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조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고 합니다. 네. 한국해운공사라고 만들어서 배도 빌려주고요. 네. 그 1조 원. 근데 재밌는 게 그 돈 빌려주는 것에 60%, 저 6천억을 누구한테 빌려줄까요? 현대상선? 그렇습니다. 네. 4천억은 나머지 중소업체에 들어갑니다. 약간 찝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래도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현대상선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여기도 잠깐 언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네. 이 정도만 해오면 예. 정리하죠. 머리 아프니까요. 예, 예, 뭐 벌크선 이런 거 모르겠어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자 관점. 네. 이것도 제가 네. 이왕 잘난 체 하는 김에 네. 네, 한번 계속 예. 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저기다 근데 왜 붙여놓은 거야? 네, 가장 중요한 여기다 안 붙이면 붙일 데가 없어. 붙일 데가 없어. 그래요? 계속. 네, 정리매매라는 이야기를 아까 좀 언급을 했는데 그걸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생충만 되지 말자. 이 기생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기생충. 아니 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조그마한 아 참 저기 그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 뒤에 영어로 돼 있는 그 멋있는 문구가 한번 발음대로 내가 읽어보니까 꼰대 라이프 이코노미인데 네. 저거 꽁글리시라고 불리는 진짜 꽁글리신데. 네, 꽁글리시.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들켰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꼰대가 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네. 꼰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잘못하면 꼰대 이야기가 나와서 네. 우리가 꼰대라고 절대 되지 맙시다. 우리. 네,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가를 보니까요. 한진해운 보시게 되면 2월 2일 날 아까쯤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정지됐잖아요. 네. 최대 보시게 되면 2016년 1월 달에 4,350원에서 네.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월 2일 날 7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대세적 하락임은 뭐 두말할 필요가 그렇죠.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사이에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근데 1월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보면 음. 2017년 1월달하고 2월달 그 변화요 보세요. 천개 너무 예. 이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2,000원대 가까이 한 1,400 얼마인데 780원에서 거리가 왔다 갔다 거렸어요. 특히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예. 이 격차가 더 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날이 아마 운명의 날이었을 것 같아요.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오전에는 호재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쫙 올라갔다가 오후에는 상장이 폐지되면서 샥 가지고 있던 사람 큰일 난 거죠. 가슴이 근데 저 그런 회사 주식 많이 봤어요. 망하는 날 파다닥 하고 한번 튀었다가 그냥 그렇지. 이렇게 망가지는 한미약품 많이 봤어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이런 날은 보통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정상적 투자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날이고 안 들어가는 날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잠깐 먹고 빠지는 네. 그런 사람들이 시간차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죠. 네. 그렇게 불리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뒤에 나옵니다. 네. 네, 그분들을 제가 다시 아마-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기생충이라는 게 아니고 있어요. 예. 기생충이라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네네. 아니에요. 네. 무슨 네. 기생충에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지,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했던 소리가 아니야. 네. 우리가 네. 그런 걸 욕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깜짝 놀랐. 저도 그 얘기하고 이제 오해받을 거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보시게 되면 2003년 2월 2일까지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1월 16일부터 이 날짜까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부 개인끼리 거래했네요. 그렇죠. 네. 외국인과 기관은 뭐 거의 없네요. 없어요. 그리고 금융투자라고 적어져 있는 분이 누구예요? 펀드 매니저들도 기관 투자도 없어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네. 개인이 놀았던 무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선은 싼 가격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한진해운이 안타까운 1위를 2개나 했습니다. 뭐 어떤 첫 번째가요. 네. 2016년에는 평균 주식 회전율이 1760.1%, 01%였어요. 저 2016년도 1등이에요. 네. 아니 근데 회전율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주식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네. 주식이 모든 주식 거래 주식이 음. 17번이 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 거래가 만 자주 받고. 되면은 좋은. 건데 네. 너무 많이 돌았잖아요. 아, 네, 뭐 그렇긴 네. 하지만. 그게 돌았을 때도 회사가 막 잘 돼가지고 네. 너도 나도 살려고 그러고 이 정도면 팔아야겠다고 해서 돌았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반대 경우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도른 거기 때문에 일단 한목을 잡고 빨리 해가지고 투기 세력. 투기 세력이 바로 많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2017년 더 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다 빠지고 지금 투기 세력만 사고 팔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되는 그렇게 거네요. 되네요. 네. 그 회전율만 높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네. 그죠? 주식이 네. 그 주식 자체가 음. 튼튼해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가치가 이제 미래 가치가 있었던 네. 안타까운 네, 일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지금 정리매매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게 되면 거래소는 조금만 읽어볼게요. 거래소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7일간 매매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 매매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상장 폐지가 확정된 거지 파산된 거는 아니라는 아직 얘기죠.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리매매는 파산한 다음에 뭐 그 차후의 과정인 줄 아는데 파산 전에 상장 폐지라는 거죠. 그렇죠. 꼭 상장 폐지가 된다고 다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요. 네, 비상장 네네네. 회사로도 운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정리매매 종목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이게 매매 체결이 보통 주시장은 호가하고 딱 해가지고 딱 맞았을 때 다 거래가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 방법을 합니다. 그러면 30분에 한 번이니까 14번이 됐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가격 제한폭을 두잖아요. 야,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대박인데. 완전 이거는 쪽박 내지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사라질 걸 예정돼 있잖아요, 한지는. 네. 난 그래서 이 회사가 꼭 상장 폐지된다고 파산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정리매매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이런 한진해운처럼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파산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회사가.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과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저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파산이 확정된 회사는 정리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금방 말했다. 이거를 가지고 그 잠깐이라고 한계폭을 안 주잖아요. 지금 네.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날 따라서 가격 잠폭을 두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게 정상적인 투자자면은 맨 마지막에 빵원으로 거래가 돼야죠. 저게 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제 없는 끝나지만. 거지. 근데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에 폭탄 돌리기 한지 뻔히 알면서 저런 식으로 매매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린 말씀을 780원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 가만 안 놔두려고도 하겠죠.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그럼 저 정리매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릴까요? 우리 김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 전에 올려야지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네.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 신고액만 31조래요. 그리고 총 채권 신고액 중에서 채무자가 시인한 금액은 3조 4,185억 원. 28점 뭐야? 저거. 저 차이. 그러니까요.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신고하기도 했을 거고. 우리나라의 1년 GDP가 약 1,500조 정도 되는데 네. 채권 신고액만 31조라면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아니, 재밌는 거는 회사인데. 뭐냐면 네. 31조인데요. 3일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총상 가치가 1조 네. 7,900원. 그냥 3조 4천억만 시인되고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한 절반 가까운 1조 한 7천억 정도는 그냥 그렇죠. 못 받고 끝이 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 그렇죠. 청산. 그럼 저 가치로만 시인을 봐도. 했다는 말은 뭘 조금 더 쉬운 용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진해운이 인정한 거죠. 내가 줄 음. 돈이 이 정도가 맞다라고 인정한 게 3조 4천억이고 음. 채권단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31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재산 다 팔아봐야 1조 7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채권자들끼리는 순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 1조 7천억 안에서 누가 저거를 자기가 우선순위로 받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네. 있겠죠. 대부분 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선순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채권단들은 거의 못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사실은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예, 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그 네. 헝가리의 유명한 투자자가 먼저 이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기생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이 기생충이란 단어를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꼭 너무 필요 없는 이 기생충 같은 놈아 그렇게 해서 부른 거는 아니고 이분은 뭐 주식해서 워낙 성공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기생충 같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이 기생충도 그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저분 살아계시나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네.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90살 넘게까지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헝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1920년대부터 이제 주식 들어오니까 2차 세계대전이나 이렇게 대공황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대공황도 다. 다 겪으신 분.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독일이 올림픽을 해가지고 쫙 올라갈 때, 그리고 60년대 도쿄 올림픽 할 때 쫙 올라갈 때, 네. 그 모든 시장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떨어져서 쫙 내려갈 때 바로 이거 오일쇼크 왔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보신 분이에요. 근데 전에 오는 이야기에 가면 30살 넘으니까 이게 또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우울증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 이 교육으로 바꿨어요. 천재들은 뭐 그죠. 큰 거 다 그렇게. 그다음에 투자 교육을 했는데 그 네. 책 중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게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딱 가져온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투자가 필요할 때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보장이 크기 때문에 기생충이라 부르고 싶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말이죠. 아무도 못 팔죠, 아니,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분한테나 기생충이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 투자자들도 그렇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분들이죠. 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생충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막 기생충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인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네. 기생충은 음. 몸속에 딱 있잖아요. 이렇게 기생충이면 뭐 여러 가지 숙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얘가 살아 있어야지 그만큼만 빼먹는데요. 아예 죽이지는 않은데요, 기생충은. 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멋진데요. 네.
근데 저는 저분 사진을 보면서 돈이 많아도 늙고 죽는 건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뜬금없이. 그래도 90살까지 넘어가지고 살았었는데. 누릴 건 다 누리고 돌아가셨네. 그렇죠. 전형적인 루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다 늙어요, 다 늙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어? 네. 네, 저 각성하겠습니다. 꼰대야 꼰대. 네. 자. 아닙니다. 네, 네. 꼰대가 안 되려고 우리는 꼰대가 아주 노력하고 노력하는. 있으니까. 네. 이러다 꼰대로 몰리면 안 되니까. 네. 네. 자, 이걸 사실은 이 정리매매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즉 기생충이라고 불리겠지만 스윙 단기 투자 네. 그 조그만한 이익을 바라서 네.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한테 그 놀게 하고 네. 사실은 이렇게 뭐 780분에 끝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그거라도 현금화 시켜서 사실은 원금 복귀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제 자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네. 우리는 기생충은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한일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정리매매 같은 데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신경 쓰고 거기에 재미 들린 사람은 결국 쪽박 다 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리매매 같은 건 안 하는 걸로. 우리끼리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만 이 이걸 듣는 수업 분은 아니지. 모두 그렇죠. 수업 아니지. 그냥 이 당신 이 생각이고, 방송을 들으시면 당신 생각이고 각각 그죠? 네. 사람들 그렇게 틀리지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윤 선생 할 네. 것 같아. 그렇죠, 정리매매. 그렇죠. 지금 막 이렇게 아니, 해놓고 딱 보니까 하고 싶은데 이- 이게 없으니까. 아, 네. 돈만 있으면 하겠다는. 네. 돈 잘 번다 그랬잖아 나한테. 그래야지 여기 껴줄 것 같아서. 자, 그만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볼 게 있어요. 이 재무 관점에서. 아 드디어 우리 회계사가 네. 출동하는 네. 겁니다. 네. 빨리 끝내줘. 네. 네. 아우, 너무 힘들어. 네. 네, 빨리 끝낼게요. 네. 자, 제가 앞으로 회계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좀 드릴 텐데 간단하게 보시기 쉽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재무제표를 한 2년치 정도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하고 15년 2개년도 재무제표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모니터 앞으로 오셔서 한번 가리키면서 해보실래요? 그게 예, 뭐 나을 것 그렇게 같은데? 할까요? 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좀 비춰드릴 테니까. 보시다시피 서 있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맨 밑에 감사 의견을 빼놓고는 재무제표 이름들이에요. 재무제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봐야만 할 만한 재무제표 3가지만 좀 뽑았어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표랑 네. 포괄손익계산서,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해주는 현금흐름표 네. 이렇게 3개만 뽑았습니다. 아까 우리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결국 침몰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는 자산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고요. 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거든요. 네. 금액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단 원 아니에요. 이거 100만 원 단위로 쪼갠 거예요. 지금 오. 자른 거예요. 음. 이 회사가 유동자산이 167만 8천 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뒤에 100만 원 단위를 지금 잘랐다라고 보시면 조죠, 조. 계산이 안 되는구만. 네. 100만이라고 하니까. 딱 보고 계산을 해야지. 아, 네. 유동자산이 1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원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한 4조 정도 되니까 네. 이 재무제표에서 지금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만 비교해도 현재 갚아야 될 빚이 1년 안에 한 3조 3조. 가까이. 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회사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2014년도도 그랬어요. 어. 얼마 차이 나죠? 2014년도에. 지금 유동부채가 5조고 유동자산이 1조 6천억이니까 이때가 더 컸네요. 그렇죠. 3조 한 4천억 정도? 네. 근데 오히려 줄었죠? 네. 자, 어떻게 해서 줄었느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재무제표인데요. 2014년도에 놀랍게도 장사를 통해서 현금흐름이 5,400억이나 창출이 됐어요.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나오는 건드렸나 봐. 아. 이게 오케이. 금방 돌아왔어. 다시 왔어. 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5,400억 정도의 현금을 창출한 거예요. 장사를 통해서. 맨 밑을 보세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빚 갚은 거거든요. 그렇죠. 1조 원의 빚을 갚았어요. 2015년도에도 1조 1천억 정도 갚았어요. 장사한 것만 가지고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 애석한 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건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2년치만 놓고 보시면 장사해서 번 돈으로 부족해서 재산까지 매각하면서 2년에 걸쳐서 피나게 2조 원 이상의 빚을 푼 회사예요. 이 회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했네. 엄청나게 조정을 네. 한 거죠. 근데 네. 이상하죠.
이렇게 빚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는 비유동 부채의 차입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2014년도 말에 차입금이 2조 4천억 원이었잖아요. 네. 2015년도 말에 얼마입니까? 확 줄었네. 확 줄었죠. 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올라간 거예요. 빌릴 때는 만기가 3년 뭐 이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동부채가 된 거죠. 걔네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돌아온 거는 갚으라고 계속 뭐 자진해서 갚았겠어요? 유동 누가 갚으라 그랬지. 유동 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고 비유동 부채는 그 기간이 1년 이상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유동 부채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유동 부채가 된 올라가고 거죠. 그리고 유동 부채도 피나게 갚기는 또 갚았고 그렇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장기 부채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단기 부채라고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동 부채와 비유동 네. 부채로 나누는 거군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음. 영업이익이 조금씩은 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발생주의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나눠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예. 2014년도는 6기고 네.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6기인 이유는 금융지주회사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지. 여기 지주회사여서 분사돼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아. 이 회사가. 그럼 2009년이면 그때 이제 최은영 회장? 네, 그렇죠. 네, 네. 그때쯤에 이제 분사가 돼서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2년도만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네. 이게 발생주의라는 것 때문에 현금으로하고 좀 괴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네. 나중에 기회가 요거 되면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게 조선업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예전엔 저게 컸겠죠. 음. 이거는 조선업의 다 같은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매출원가라든지 그렇죠. 판관비라고 보통 부르죠. 네,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음. 수익성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작은데 불안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2016년에 급격히 망가지면서 17년에 한꺼번에 상장 폐지가 된 회사라고 볼 정도면 파산까지 했잖아요. 그러기에는 뼈를 깎는 노력도 했고 이익도 내면서 생각보다는 나름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노력했던 회사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2015년도에 많은 증권회사에서 놀랍게도 투자 권유 종목으로 투자 권유 종목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봤었던 네,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회계사니까 이 감사 의견에 적정 의견이 나갔습니다. 지금 2년 연속. 네. 2016년 재무제표는 아직까지 의견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의견들일까요?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네. 의견 거절 이렇게 거절.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은 회사가 생존하기 어렵고 네. 적정 의견과 한정 의견이 거의 한 99%의 의견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적정 의견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요. 적정 의견이 절대로 회사가 너무 좋다, 양호하다, 미래 전망이 밝다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너희들이 봐도 된다. 이렇게 회계 생각하면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적정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봐도 된다. 그러면 사기를 치지 않았다? 장부상에? 그렇게 아니면- 볼 수 있죠.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식은 맞게 썼다? 아닙니다. 그건 회계 아니고? 기준에 보면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라고 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잘 네. 맞춰서 썼다는 네,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회사가 양호 여부를 그렇지. 그 판단할 수는 회사가 없는 지금 거죠.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는 건 수사관이 알 수 없는 아니니까 거구나. 네. 회계사가 아. 그 근데 어. 그래서 감사 보고서의 약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 이 회사 위험해요라는 걸 주석이라고 하는 상세한 페이지에도 쓰고 네네. 네.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기업 경고가 나왔다라고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 보고서 본문에 요즘엔 강조 사항이라고 하고 네. 예전에 제가 시험 공부할 땐 특기 사항이라고 했는데 네. 강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의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계속 기업 경고가 나가고 있었어요. 기업이 계속 생존해야 된다는 거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데 계속 기업을 경고를 했다는 거는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경고를 그렇죠. 때려준 거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면 현대상선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하다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얘들보다는 부채가 좀 적어요.
6조보다는 4조 먹고 네. 막 제가 봤던 그 네. 프로그램이 2014년인가 15년 편인데 네. 근데 현대상선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30조 이상 돈을 벌었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무슨 우리- 냄새를 얘기해? 뭐 지금 음모 또 음모론 네.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말죠. 그렇죠. 예. 저 금년에 새로 그러니까 회계법인도 너무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한진해운을 도와줬어야 될 거를 너무 그쪽으로 돈을 뺐다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오는 루머 중에 하나는 그거 왜 뭐였냐면 그만하자는데 아니 자꾸 나는 부추겨가지고 나는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좀 그 이런 거 네. 음모론 좋아해서 네, 요거는 잠깐만 그러니까 두 가지 살짝만 얘기하고 싶어서 죽고 싶어 하는 것 아니, 같아. 살짝만 내가 보니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살짝은 조중훈 회장님께서 음. 독일로 갑자기 갔어요. 다른 네. 곳에 중요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셨는데 무슨 마스코트 바꾸려고 하셨다는 거. 그런데 마스코트를 선정하는 거 실패했다는 거. 하나. 네, 여기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도 하지만 현대 상선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조금 더 도와주려고 했다는 설. 어떤 분께서 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거만 듣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장에 네. 돌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재무제표에서 뭐 더 붙이고 싶으시냐? 뭐 그건 없고요. 네. 이제 그만하자는 거. 오케이.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네. 예. 자, 그럼 진짜 마무리로 한번 들어가보죠. 마무리? 네. 갑자기 마무리? 네. 좋아요. 아까 보셨죠? 이 페이지 잠깐. 네네. 네. 자, 마무리는 그게 먼저 오늘 했던 우리 이렇게 첫 방송이었잖아요. 각각 네. 그러니까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 말고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 정 실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런 다음에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이슈점을 한진해운을 잡았어요. 음. 그 한진해운의 역사도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한진해운에서 이 기사 자체에서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해운업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상장 폐지가 있는데 상장 폐지에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고 투자적 관점에서는 바로 정리매매에 관련된 거를 네. 우리는 끼지 말자. 음. 그러니까 말은 좀 심하게 이제 기생충 이야기 하지 말고요. 네. 끼지 말자는 얘기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없어질 정도로 노력을 안 한 회사는 아니었다. 네. 라는 정도까지만 대신 뭘 기대하고 투자하기엔 상당히 위험한 위험한 계속 회사다. 기업 경고도 조금. 네. 재무제표에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뭐까지 봐야 되냐면 바로 네. 그 밑에 있는 강조사. 강조 사항을 네. 꼭 봐야 된다는 점이 오늘 한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강단에서 가리키는 경제학의 내용이 뭐 다 그렇습니다. 무차별 곡선이나 예산선 가지고 네. 이런 너무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치중을 하다가 이렇게 실제로 어떤 한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정 실장님과 우리 회계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구나.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네.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런 아주 큰 되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꼰대가 되지 하면서. 않을까? 꼰대가 되지 않나? 나는 뭐 지금 우리 셋이 봐도 우리 셋이 다 동갑이에요. 놀랍게도 제가 가장 어려 보이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고요. 네. 자, 계속 이야기를 하십시오. 회계사님. 김태형 대표님. 네. 일단 네. 이 우리 강의가 아니죠. 이 방송을 하는 이 네.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으면은 키 큰 사람 때문에 안 보이고 네. 저 앞으로 가면 얼굴이 더 커 보인다는 문제가 있는데 네.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들고 오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계셨구만. 뭐 계속이라기보다 자주 했죠. 좀 이렇게 첫 회니까 긍정적인 좀 어떤 멘트를 좀 아니, 날려요. 얼굴 자체를 굉장히 쓰는 외모 지상주의에. 일단 뭐 내가 제일 어려 보인다는 거. 넘어가고요. 중간에서 나를 본다는 거. 자,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네. 첫 시간 이제. 무시하는구나. 들켰다. 아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꼰대들도 이해하는 그 경제 방송, 생활 경제 방송이라고 그러죠. 꼬니생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꼰생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우리 듣는 사람이 불러줘야죠. 네, 그렇죠. 우리가 막 줄인다고 막 줄여지는 게 맞아. 아니거든요. 네. 그죠? 한진의 오늘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3분 정도 됐다. 이게 생각보다 길게 나오네. 이거